담쟁이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밑단이 꽤 넓은 셔츠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박스라고 하기에 거의 플레어 수준의 넓고 긴 그러한 셔츠입니다. 카라는 와이셔츠 카라이고 소매는 뒤쪽에 트임 바느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절개를 넣어서 트임을 넣어도 괜찮은 그러한 셔츠 패턴입니다. 원형은 기본 원형을 활용해서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은 담쟁이 양장점 영상 2-71번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91번 영상 기본 원형 그리기 두 번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본 원형의 기본선들을 모두 그려주시고 앞판에는 원더암 다트도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판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기본 원형의 엉덩이 둘레선, 힙선까지 길이보다 8cm를 더 길게 연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분은 기본 원형에 있는 2cm 그리고 1cm를 더 나가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둘레선도 기본으로 있는 여유분에서 2.5cm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풍성한 여유분을 넣은 그러한 셔츠 패턴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점도 1cm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밑단에서부터 7cm 올라와 주어서 밑단이 일자가 아닌 옆선 쪽이 이렇게 휘어지도록 파여진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자, 직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자, 밑단의 반 정도 닿도록 이렇게 휘어진 밑단선을 그려주세요. 자, 어깨선은 기본 어깨선에서 0.5cm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여유분을 더 주는 거죠. 품도 0.5cm 더 주어서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셔츠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암홀자 이용해서 변형된 진동둘레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1cm 이렇게 파주었죠. 품은 0.5cm 키워 주었습니다. 진동둘레가 아주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선을 변형을 해 주었습니다. 목둘레는 연목점에서 0.5cm 정도 내려가 줍니다. 뒷목도 0.5cm 내려와서 수정된 목둘레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뒷품점에서 7cm가량 들어오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0.7cm 내려간 이 폭에 다트를 하나 그려주세요. 왜 그려주냐 하면 이 다트가 원래 기본으로 있어야 될 그런 다트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사람들 견갑골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의 기본 다트입니다. 오늘은 이 다트를 이용해서 밑에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선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다트 끝점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곳을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 다트는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그럼 밑에가 싹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밑단이 넓어져요. 그리고 나는 요만큼 넓어진 것보다 나는 더 이 셔츠를 넓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옆선 쪽에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래서 또 잘라주시면 이렇게 벌려주면 훨씬 넓은 그러한 셔츠가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아주 넓고 너글너글한 그러한 셔츠 패턴입니다. 자, 뒤쪽은 골선이에요. 뒤쪽에는 쭉 벌려주고 나면 아무 디자인이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러한 뒷판입니다. 자, 이제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판선도 뒷판처럼 기본선을 그대로 쓰는데 밑으로 8cm 길이를 연장해 줍니다. 여유분은 뒷판과 마찬가지로 1cm, 가슴 둘레선에서 1cm 더 여유를 주고 엉덩이 둘레선에서 2.5cm가 더 나와줍니다. 그리고 양쪽 점을 곡자를 이용해서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고 겨드랑점 1cm 아래로 내려와 줬죠. 자, 앞판도 1cm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옆선을 비교해서 앞판의 옆선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 옆선 길이를 재서 앞판에 놓습니다. 그리고 언더암 나트 3cm 폭을 더 내려줘요. 그러면 이 옆선에서 직각으로 내려가다가 앞쪽 길이에 맞춰서 또 고기진 밑단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밑단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목선과 진동 둘레선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연목점에서 0.5cm 내려와 주고 어깨선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원래 있는 어깨 끝점에서 0.5cm가 더 내려와 줍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넉넉하게 해주죠. 자, 여기서 앞품도 살짝 늘려주기는 하는데 이 품을 완전히 늘려주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품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1cm 내려온 점 이렇게 연결해주고 암홀자 이용해서 아직 다 그리지 않은 변형된 앞판의 진동둘레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의 진동둘레도 그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앞판 이 목선은 앞목점에서 한 0.7cm 정도 내려와 줍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앞판에 앞목둘레선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단추가 달아야 될 이 중심선이죠. 중심선 이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중심선에서 1.5cm씩 나가서 선을 그려줍니다. 이 중심선에 단추가 나중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판 외곽선도 어느 정도 다 나왔지요. 자, 이제 앞판도 이렇게 벌어지는 그 분량과 또 앞판에는 커다란 주머니가 달리는데 그 디자인을 패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더암 다트 여기 이렇게 3cm 짜리 그려놔 주시고요. 이 BP점에서 앞쪽에 한 1.5cm 올라간 곳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두세요. 앞쪽은 주머니를 크게 달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한 7cm 들어오는데 중심선에서 이번에는 한 5cm만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선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주머니 입구가 기울어지게 거의 끝에까지 다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앞쪽은 앞쪽 중심선과 평행하게 주머니 앞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거의 끝에까지 다 간 그 위치에서 요 사선이 살짝 사선이죠. 직각자를 놓고 주머니 옆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밑단도 이 폭만큼 주머니 폭만큼 내려주시는데 그거보다 살짝 길게 내려와도 되고 같은 분량만 내려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쪽은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주머니 앞쪽에 이렇게 결방향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가 주머니 앞쪽이라는 표시도 되고 또 전체 결방향 모양도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표시를 안 하면 나중에 어디가 앞쪽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패턴에도 주머니 패턴 하나 옮겨 그리실 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 방향으로 그대로 결방향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주머니 달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P점에서 밑단에 아래쪽으로 선을 쭉 내려 긋는데 저는 살짝 옆선 쪽으로 살짝 틀어서 이 절개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필을 하고 얘를 벌려보면 뒷판하고 이제 그 폭이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앞판의 폭은 뒷판 벌어진 폭보다 같거나 작게 폭을 벌려주세요. 그래야지 옷을 입었을 때 맵시도 나고 옷이 또 기능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트를 접을 때 나는 이걸 다 접었더니 너무 넓어 할 경우에는 필요한 분량만큼만 연필을 시키시고 나머지는 그냥 박아주시면 돼요. 박으면 이 주머니 안쪽에 덮여서 이 박아진 언더암 다트가 이 표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머니가 워낙 크지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딱 가려져서 다트 박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패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안단을 좀 그려볼까요? 자, 뒷목에는 안단이 필요 없어요. 카라가 들어가니까. 앞쪽에는 한 5cm가량, 맨 끝에서 5cm가량 되게 안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셔츠는 단작으로 되지 않고요. 이쪽에 좀 도드라지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제천을 이렇게 접어 넣어서 심지만 붙여서 접어 넣어서 위쪽에 카라를 달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진동둘레를 재서 소매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패턴은 담쟁이 양장점 영상 102번 소매 패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만 소매산 높이는 3분의 아몰 마이너스 1cm 하셔도 되고 그냥 3분의 아몰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동둘레를 많이 팠기 때문에 소매통이 넉넉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원형을 소매 원형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전체 소매 길이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커프스가 달리죠. 그래서 소매 밑단에서 위쪽으로 3cm, 아래쪽으로 2cm, 합이 5cm인 커프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13cm, 13cm, 전체 26cm가 되겠죠.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넉넉하게 맞는 그러한 소매 밑단 폭이 나옵니다. 자, 커프스 아래쪽은 살짝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래야 말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2cm는 겹침부 분량이에요. 그래서 단추가 이렇게 달려야 되죠. 그래서 커프스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6cm 폭을 그대로 소매 밑단의 너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트임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13cm 넣은 중간 부분에서 7cm 정도 트임을 이렇게 올라와서 찢어준 후에 이렇게 견보로 민트 바느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트임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 중심점 가까이에 자, 이렇게 2cm짜리 메주름을 넣어주세요. 트임 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통이 넉넉하면서 수구 쪽은 알맞은 너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패턴을 완성하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하는 이 바느질이 나는 싫어요 하시는 분은 요 점과 뒤쪽에 소매통 중간 부분을 이렇게 금을 그려서 절개해 주세요. 절개해 주시고 쭉 박다가 밑에서부터 7cm 부분은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트임을 하셔서 그냥 그야말로 절개가 된 트임을 하셔서 표현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셔서 패턴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중심선에 그대로 저는 결방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슬리브 포인트 점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소매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이셔츠 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셔츠 카라를 그리기 전에 뒷목둘레를 하나 재주시고 앞쪽도 앞목둘레를 재는데 1.5cm 낸단분 전에 요 사이즈만 재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1.5cm 나간 거가 이미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옆목점에서 앞중심, 앞목점까지만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라를 그릴 때 기본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뒷목둘레 이렇게 놓으시고 위쪽으로 직각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앞목둘레를 이렇게 놓고 그 점에서 3cm 위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곡자를 이용해서 저처럼 요 밑변 요 길이 곡자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놓고 이렇게 휘어지도록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둘레에 딱 닿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휘어졌으니까 다시 앞목둘레를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간 길이보다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폭보다는 살짝 안으로 좁아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리고 난 다음에 자로 앞목둘레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둘레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이거 너무 안 맞네,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의 폭은 3cm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cm 폭을 옆목점에 여기가 옆목점까지 그려주시고 앞쪽은 요 휘어진 요 부분에 직각으로 올라가도록 선을 그려주세요. 자, 직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을 다 쓰면 밴드 위쪽에 카라가 만날 때 요 점이 딱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겹쳐져요. 그래서 이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이 분량보다 0.5cm 안으로 더 들어와 줍니다. 자, 여기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약간 삐뚤어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선이 좀 이렇게 거의 누워 있듯이 작은 선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게 옷이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쪽은 밴드 이 높이를 3cm 했는데 저는 앞에는 2.5cm만 할 거예요. 앞쪽이 또 너무 올라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2.5cm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밴드가 이제 그려졌어요. 그리고 앞쪽에 1.5cm 낸단분을 지금 체크하셔서 이렇게 달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밴드는 다 되었어요. 이 부분이 단추가 이렇게 달리는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앞판의 중심선에 이 부분이 와서 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요 점, 앞중심점이 뒤쪽 기본선, 이 기둥에 딱 직각으로 만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요 폭이 나오죠. 그러면 요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가 주세요.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점에서 옆목점에서 올려진 이 선에 맞도록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점과 여기 앞중심선 여기를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박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기울기에 직각이 되도록 선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앞쪽에 카라 폭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취향이 있죠. 좀 높은 거, 넓은 카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좁은 카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라의 폭은 한 4cm 하셔도 되고 4.5cm 하셔도 되고,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는 모두 이렇게 평행해요. 거의. 그 다음에 자,
자, 곡자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나는 넓은 카라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죠. 위쪽 카라와 아래쪽 밴드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카라가 그려졌어요. 별 방향은 보통 저는 밴드는 이쪽 방향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위쪽 카라는 이렇게 세워서 결 방향을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반쪽만 그린 거니까 골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온장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패턴을 완성하셔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요 다트 분량 0.7cm를 엠피했더니 밑에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 분량이 너무 적죠. 그래서 옆에 한쪽 자른 부분을 살짝 더 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벌어진 분량을 우리가 얻었어요. 자, 앞쪽은 이 언다움 다트 분량 이 3cm를 다 이렇게 접어주면 밑에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앞쪽은 이렇게 많이 벌리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은 자, 요만큼만 벌려도 되겠죠. 그러면 위쪽에는 이 정도 분량의 언더암 다트 분량이 남지요. 그러면 요 부분은 다트 박듯이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판은 뒷판보다 조금 덜 벌어지긴 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해서 뒤보다 한 2cm 정도 덜 벌렸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다 올려주고 나면 뒤쪽, 앞쪽이 더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앞쪽이 뒤쪽보다 조금 덜 벌어지든지 아니면 똑같이 벌어지든지 밑에 이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패턴 정리하셔서 옷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잘 보세요. 그리고 주머니는 벌리기 전의 모습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벌어진 이 모습으로 밑에 여기가 좀 짧아졌겠죠? 그럼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려서 넓게 하셔도 됩니다. 자, 자유롭게 만드셔서 예쁘게 입으세요.